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까지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주가가 무려 330%나 상승했습니다. 24,000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지난 10월에는 97,000원을 넘어섰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현재 주가는 8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신호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3분기 실적 쇼크의 진실은 무엇인지, 2026년에는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투자 전략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았는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동력은 바로 AI입니다. 여러분, 챗GPT에 질문 한 번 하는 게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많이 쓴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은 탄소 중립을 선언했죠. 그러니까 24시간 안정적으로 그것도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지만 원자력은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기를 생산하죠. 바로 두산은 이 원자력 발전의 핵심 설비, 주기기를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전력이 더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가스터빈 기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체코 원전 수주입니다. 총 사업비 24조 원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였죠. 원전 종주국인 프랑스의 EDF,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모두 제치고 팀 코리아가 이 사업을 따냈습니다. 물론 경쟁사의 법적 분쟁 제기라는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 지난 6월에 최종 계약을 성공했죠.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한국의 원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폴란드, 영국 등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장 동력을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미 확보한 일감, 즉 수주 잔고가 16천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마련된 거죠. 회사는 여기에 자신감을 더해서 올해 수주 목표를 기존보다 30% 이상 올린 14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래 먹거리가 든든하게 쌓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가득한데 왜 주가는 최근에 빠졌을까요?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3분기 실적 쇼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영업이익을 2,800억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1,371억 원이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였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체코 원전 계약이 법적 분쟁 때문에 원래 3월에서 6월로 3개월 지연된 탓입니다. 당연히 매출 인식도 미뤄졌겠죠. 3분기에 잡힐 매출 일부가 4분기 이후로 넘어간 그냥 타이밍의 문제였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흥미롭습니다. 바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생긴 비용 때문입니다. 임직원에게 주는 주식 보상, 그러니까 RSU 비용이 주가 상승분만큼 회계상 비용으로 잡히는데 이게 약 250억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이건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닌 말 그대로 장부상 비용입니다. 결론적으로 3분기 실적 부진은 회사의 펀더멘털 문제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또 다른 포인트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해서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한 행정 조치였죠. 하지만 이걸 뒤집어 보면 그만큼 시장의 매수세가 강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히 주식을 사들였고 8만 원대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2026년에는 무엇이 바뀔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3분기에 미뤄졌던 체코 프로젝트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기존에 수주했던 신한울 3, 4억기 제작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2026년은 그야말로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3분기 1,300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이 2026년에는 분기당 3천억 원을 훌쩍 넘게 전망됩니다. 와, 1년 사이에 이익이 2배 이상 뛰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두산은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핵심 파트너로
미국 최대 전력 회사인 TBEA의 6기가와트 규모 SMR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형 가스터빈 수주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그룹 차원에서도 자회사인 두산밥켓이 독일 기업 인수를 추진하며 유럽 시장을 확장하는 등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KB증권은 11만 원, 신한투자증권은 가장 높은 12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증권사의 의견을 종합한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0만 7천 원 수준으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평가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16조가 넘는 수주 잔고와 2026년부터 현실화될 실적 개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안해드립니다. 먼저 단기적인 관점입니다. 3분기 실적 쇼크는 과도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현재 8만 원 이하 구간은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로 판단됩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올해 4분기 실적에서 체코 매출이 찍히는 걸 확인한 후 전고점인 9만 7천 원 돌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SMR과 가스터빈 등 신사업의 가치가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으면서 목표가 12만 원 도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공급자로서 구조적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스크 요인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체코 프로젝트의 추가 지연 가능성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변수들이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기 실적 쇼크는 일시적 착시 현상일 뿐 구조적 성장은 유효하다. 둘째, 2026년부터 체코 원전 등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셋째,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 공급자다. 따라서 저의 최종 투자 의견은 강력 매수입니다. 현재의 조정은 장기 투자자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